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20.8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동고의 기온이 영하 18도입니다. 냉동고보다 더 차가운 기온입니다. 이번 한파는 단순한 추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거대한 냉동고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위가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한파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원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새벽 전국 최저기온입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20.8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중구가 영하 12.1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9.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영육시 기준입니다. 강원도 거의 전 지역과 경기 북부,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한파주의보 영역은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넓은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는 전 해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비특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기상 5종류의 기상특보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상황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12시 지상 일기도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겨울 동장군입니다. 동쪽에는 안류산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강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형성되었습니다. 겨울철 한파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고 줄무늬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에 대량의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 안에 울릉도 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해에도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에 활발하게 눈구름이 발생해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때 서울 기온을 보니 영하 5도입니다. 부산이 0도입니다. 낮 12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더욱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런 날은 밖에 노출된 수도 배관이 동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약하게라도 계속 가동하시고 외부 수도관에는 보온재를 감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집을 비우실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배관 속 물을 모두 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날은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서해안 한 곳의 풍속을 보니 17m 매초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풍속이 1m 매초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씩 낮아집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가 노출될 경우 30분 이내에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와 손가락,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는 동상에 취약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추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낮 12시에 서울이 영하 8도, 부산이 영하 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파가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 해역에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눈은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공기 사이의 기온차, 즉 해기차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눈구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도서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바람 방향이 북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 서해안에도 눈구름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전 해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제주도 부근 풍속을 보니 21m 매초가 나옵니다.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교통편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눈구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가면 바닷물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주전자 위에 손을 대면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급받은 열과 수증기로 인해 공기가 불안정해지고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무늬 형태의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길게 늘어선 구름 모양 때문에 구름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여전히 서고동저 기압 배치로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넓어지고 바람이 다소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있던 눈구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서고동저 기압 배치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등압선 간격이 더욱 넓어지고 바람 방향도 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위는 계속되지만 극단적인 한파는 잠시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외출하시기에는 금요일보다는 조금 나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일본 쪽에 저기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해에 특별한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백두산을 돌아서 부는 바람과
동해로 직접 불어내려오는 바람이 충돌하여 동해 한대 기단 수렴대가 만들어집니다. 수렴대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저기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저기압이 또다시 서구동적 기압 배치를 만들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타이밍에서 또다시 한파가 되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북반구 상공의 공기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와 850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이 선들이 500헥토파스칼 고도선을 나타내고 이 색깔은 850헥토파스칼 기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북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편서풍은 똑바로 불지 않고 사행을 합니다. 이 고도선의 굴곡이 편서풍의 사행을 나타냅니다. 고도선이 북쪽으로 볼록하게 올라간 곳을 기압능선, 리지라고 합니다. 지상에는 주로 고기압이 발달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고도선이 남쪽으로 파인 곳을 기압골, 트라프라고 합니다. 기압골을 따라 북쪽 한기가 내려오고 지상에 저기압을 발달시킵니다. 비나 눈과 같은 악기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 매우 파동이 긴 기압골이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긴 기압골의 경우 매우 느리게 이동하거나 제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파가 장기전이 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03시 UTC입니다. 한국 시간은 UTC에 9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깊은 기압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까지 한기가 덮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부근에 전양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전양 저기압이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서고동적 기압 배치를 강화시킵니다. 편서풍이 구불구불하게 파도치며 이동하는 모습이 뱀이 움직이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사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편서풍 사행 또는 편서풍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 파동을 발견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칼 구스타프 로스비의 이름을 따서 로스비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편서풍이 파도치며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한 바퀴 회전을 한 다음 좀처럼 동쪽으로 이동해가지 않습니다. 기압골이 2-3일 간격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기상학에서는 블로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차량이 우회하듯이 상층 대기의 흐름이 막혀서 제자리를 맴도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블로킹 현상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제트기류의 약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트기류가 강하면 기압골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기압골의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의 흐름이 약해지면 물에 떠있는 나뭇잎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겨울 시베리아 지역의 한기가 평년보다 강합니다.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 버티고 있으면 기압골이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자기를 회전시킬 때 손으로 가장자리를 누르면 회전이 느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한파가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킹 현상으로 기압골이 제자리에 머물고 제트기류 약화로 이동 속도가 느리며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추가로 기압골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0년 쇼와 45년 1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던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블로킹 현상으로 인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폭설과 강풍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자 25명, 주택 피해 5,000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선 침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한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층 기압골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지상에서는 계속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보다는 기상 관측망이 발달하고 예보 정확도가 높아져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날씨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0도로 예상됩니다. 1월 7일 수요일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2도로 예상됩니다. 1월 8일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올라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1도에서 5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 기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상순 평년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최고기온이 3도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1월 6일부터 7일까지는 평년보다 6도 이상 낮은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 추위에는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딩이나 롱코트를 착용하시고 내복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므로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1월 7일경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릉은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수가 가뭄 해갈의 단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GFS 모델과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FS 모델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우리나라 상공에 여전히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기가 계속 남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에도 기압골이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일요일이 되어서야 기압골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분석 결과가 GFS 모델과 유사합니다. 기압골이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기압골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1월 10일 일요일 기압골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모델 모두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일요일 이후에나 한파가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상공 약 1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영하 15도 이하의 한기에 덮여 있습니다. 서울 상공이 영하 18도입니다. 부산 상공도 영하 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마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상공 1500m까지 강한 한기가 내려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 헥토파스칼 상공 약 5500m 기온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이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에 매우 강한 한기에 덮여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는 한겨울에도 드물게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까지 완전히 차가운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기 안정도입니다. 지상부터 상공까지 모두 차가운 공기로 채워져 있으면 대기가 매우 안정됩니다. 안정된 대기에서는 상하 공기의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표 부근의 냉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특히 맑은 날 밤에는 냉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구름이 없으면 지표에서 방출되는 열이 우주 공간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파 기간 중 맑은 날 새벽 기온이 특히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풍속이 강하면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기온이 영하 10도일 때 풍속 5m 매초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정도입니다. 풍속이 10m 매초로 증가하면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몸 주변의 따뜻한 공기층이 계속 벗겨집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이 체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실내 난방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건강에 좋지 않고 난방비도 많이 나옵니다. 환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창문을 열기 꺼려지지만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 정도씩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관리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래된 배터리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액 농도와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용 워셔액으로 교체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와 수산업 종사자분들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보온과 축사 난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출항이 통제될 수 있으니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과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부 전화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난방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숙인 분들을 위한 한파 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파는 단순히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위험 기상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한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층 기압골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한파도 점차 누그러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상으로는 1월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